명당이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직관이 고르는 명당에 얽힌 이야기죠. 여기에는 대원군이 되기 전에 흥선군이 주요 인물로 등장합니다. 직관은 흥선군에게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릴 자리와 이대천자, 즉 이대가 왕조에 오를 자리를 얘기해 주는데 흥선군이 택한 것은 왕의 자리였죠. 그리고 그 명당을 차지하기 위해서 있던 절을 불태우는 등 오만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명당 자리에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모셨습니다. 오늘날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남아있는 남영군 묘를 방문해 보면 그런 전설의 후광 때문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눈으로 봐도 명당 자리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이른바 명당이 아닌 것은 우리는 알죠. 대원군의 아들과 손자가 황제가 되긴 했으나 나라가 망해버렸고 남영군 묘 자체도 임금의 할아버지 묘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봉변을 겪게 되니까요. 1868년 5월 10일 벌어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그것입니다. 오페르트는 유택의 독일인입니다. 아시아 각국을 항해한 경험이 있었던 그는 조선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국군 행세를 하며 조선에 상륙한 적도 있었고 통상을 요구하다가 퇴짜 맞기도 했었죠.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당시 서양인 가운데에서 가장 조선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테면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라는 것은 동양적 전통을 무시한 오해이며 조선은 중국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독립국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또 조선 사람들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기록을 남기고 있죠. 그의 기록입니다. 조선인은 도전적이고 개방적이며 매우 정직하고 신뢰가 깊은 성품을 지녔고 산업기술이 뒤처져 있긴 하지만 조금만 정치적 지도와 격려가 뒷받침된다면 중국, 일본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아울러 좀 얄미운 예언 또한 남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관행과 파벌 싸움을 계속하여 혼란에 빠진다면 러시아와 일본의 다툼으로 전쟁터가 될 것이고 결국은 영국의 지원을 받는 일본이 승리해 조선을 제물로 삼을 것이다. 꼭 미래를 내다본 듯한 말 아니겠습니까? 즉 오페르트는 단순한 무례한이 아니었고 상당한 학식과 견문을 지녔으며 독일 사람 사이에서는 여행가이자 학자로 불렸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남영군 묘를 파헤치려다 실패했던 도굴범으로 우리 역사에 남아있죠. 그는 왜 남영군 묘를 파헤치려 했던 것일까요? 오페르트와 함께 조선에 들어왔고 이 도굴 과정의 물주이기도 한 미국인 젠킨스는 그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국과 통상조약의 체결을 교섭하는 것, 조선 사신 한 명을 배에 태워 세계일주 여행을 시키는 것, 이와 같이 하여 은둔국인 조선을 세계에 소개하자는 것. 조선 사신 세계일주나 조선 소개 운운은 헛소리로 치부하면 되는데 조선과의 통상조약 체결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아니 통상을 요구하려고 웬 임금의 할아버지이자 조선의 절대 권력자의 아버지의 묘를 파헤친단 말입니까? 오페르트는 남영군 묘에 있던 유물을 파내 그걸 협상의 도구로 삼으려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의도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남영군의 시신을 볼모로 삼은 거래를 하겠다는 뜻이었죠. 조선 사람들이 엄청난 조상 숭배자들이고 부모의 묘자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라는 것, 하물며 부모의 시신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살아있는 육신을 다치게 하는 이상으로 큰 일이라는 것을 알고 한 짓이죠. 그 정보를 누가 줬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톨릭 사제의 이름을 발견합니다. 페롱 신부. 그는 병인 박해 때 조선에 들어와 있던 12명의 프랑스 신부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9명이 순교하는 가운데 겨우 탈출해 목숨을 건졌던 3명 중 한 명이기도 했죠. 당시 순교했던 베르네 신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프랑스 함대나 프랑스 군인, 프랑스 외교관을 조금 더 원치 않는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런 수단을 이용해야만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하교회에 남아있을 것이고 우리의 피와 우리 교우들의 피가 계속 흐르게 할 것이다. 함대와 군인이 온다면 천주교는 이방인들의 눈에 퇴색해버리고 말 것이며 우리 교우들의 마음속에서도 신앙이 사라져버릴 것이다. 즉 병인 양요 같은 서구 열강의 군사적 침략을 반대한 것이죠. 페롱 신부도 거기까지는 생각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페롱 신부는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뻗습니다. 그런 군사작전 대신 평화적으로 조선을 압박할 수단으로 남영군 묘를 파헤칠 생각을 한 겁니다. 1867년 5월 쓴 그의 편지에 그의 의도가 어렴풋이 드러나 있죠. 저는 꽤 오래전부터 머릿속으로 궁리하던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 미친 짓이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친 짓 맞았습니다. 1868년 5월 10일 남현군 묘에 도착한 오페르트 일행은 이틀 동안이나 낑낑댔지만 석회를 잔뜩 들이부었던 남현군 묘를 열지 못하고 도망가고 말았을 뿐 아니라 대원군과 조선 백성들은 이 일에 미친 듯이 분노하고 더욱더 나라와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겁니다. 이 때문에 천주교 신자들은 더욱더 철저한 탄압을 감수해야 됐고요. 이 도굴 행각을 거들었던 천주교인들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패롱 신부의 조선 탈출 동료였던 리델 신부는 패롱의 행동을 이렇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도굴 사건 당시 패롱 신부는 상하이의 조선인 교우들이 가담하기를 원치 않자 강제로 그들을 배에 태웠고 하선할 때에도 곤충 소지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개머리판으로 교우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뻔뻔하고 얼굴 두껍던 유럽인들조차 낯뜨거워하면서 관련자들을 고발하여 재판을 받게 할 만큼 황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단초를 제공했던 건 다름 아닌 선의를 내세운 종교인이었던 겁니다. 그 선의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어린 양들을 개머리판으로 때리며 내모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다른 프랑스 신부들은 쌍수를 들고 그의 조선 복귀를 막았고 패롱은 그 후 3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하게 됩니다. 패롱 신부는 1900년 조선 순교자들을 복자의 자리에 올리는 시복 재판 때 증인으로 30년 만에 조선 땅을 밟았고 곧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다시 조선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 때문에 다치고 죽어간 사람들, 자신이 발생시킨 증오로 인해 더욱 완강히 다쳤던 조선을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렸을까요? 어떻든 그는 1868년 5월 10일 남현군 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는 선의로 포장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을 그때는 깨달았을까요?